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동영상 시험 관련해서 5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은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를 올라가서 작업하고 내려오다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그럼 1번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두 번째,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세 번째,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네 번째,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다섯 번째,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6번 출제된 문제예요. 근데 이제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그리고 가설 통로 설치 기준 이렇게 나와서 총 6번이 출제된 문제고요. 제가 준수사항 3가지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치 기준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준수사항 3가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괄호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산업안전 시험을 보려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산업안전 시험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필답형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괄호로 나온다면은 산업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난간 괄호 문제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그리고 뭐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런 문제가 괄호로 나와요. 아니면은 뭐 5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설 통로 관련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설 통로 설치 기준 관련 문제도 나왔어요. 요거는 괄호 문제로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2m, 1m 이 2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산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자, 가설 통로 설치 기준 괄호 문제가 나온다면 2m, 1m 이 2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경사진 계단 및 거푸집이 파이프 서포터와 함께 틈새가 발생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 안전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자,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4개 이상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이으고 높이가 높은 거는 높이 2m 이내마다 연결재를 2방향으로 해서 변이 방지할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골 작업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십시오. 이거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 괄호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으로 나오죠.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풍속은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아니면 1cm라고 쓰셔도 되고, 만약에 단위가 cm로 되어 있다 그럼 1로 쓰면 되고, 밀리미터이다 그러면은 10mm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건설안전 산업기사의 동영상 시험에서는 이렇게 초당 10m, 시간당 1mm, 시간당 1cm 이렇게만 나왔어요. 하지만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거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면 정확하게 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업안전 시험까지 본다면은 나중에 금방 기억을 하겠죠. 자, 풍속은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 그리고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 나중에 주관 통으로 주관식이 나온다면 이상, 뭐뭐 이상 이거를 꼭 써줘야 돼요. 초당 10m 이렇게 쓰면은 틀려요. 부분 점수는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답으로 완전하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0m 이상, 시간당 1mm 이상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7번 이상 반복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전난간의 구성 요소를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고, 괄호를 적으시오, 괄호 안에 빈칸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다 외우세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의 구성 요소 4가지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마기판, 난간 기둥입니다. 그리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한다.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한다. 그리고 발끝 마기판은 바닥면 등에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한마디로 발끝 마기판은 높이가 10cm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마기판, 난간 기둥, 그리고 상부 난간대는 90cm에서 120cm까지, 발끝 마기판은 10cm 이상.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추락 방호망 관련된 문제가 7번 이상 반복 출제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추락 방호망이 정답으로 된 문제를 모아본 거예요. 자, 2m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물 한 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추락 방호망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또 교량에서 고수작업 시 추락 방지 대책 2가지 이상 쓰시오 이렇게 되면 1. 작업발판 설치, 2. 추락 방호망 설치, 3. 안전대 착용. 항상 보면은 동영상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작업발판 미설치,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이런 거. 그러니까 안전대,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3가지를 쓰시오 이러면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추락방호망 뭐 이 정도가 있겠죠. 보통 3개 이상 뭐 하시오 그러면은 뭐 안전난간대 미설치,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안전대 미착용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단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이거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에서도 필답형으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네,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다시 한번.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9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예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문제죠. 문제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설치 길이는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2.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3. 설치 각도는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이거는 산업안전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필답형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필답형에서는.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괄호 문제로 나오지 필답형에서는 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통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낙하물 방지망 설치 간격은 높이 10m 이내마다. 2.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3. 설치 각도는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동영상 관련해서 4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사진과 같은 관관비계의 설치 기준에 대해 다음 괄호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 넣으시오. 가.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 1.5m 이하로 할 것. 라.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자,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 괄호 문제예요. 1.85m 이하, 2m 이하, 1.5m 이하,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건설안전 기사라든지 산업안전 기사 이것까지 준비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필답형 시험에서 강관 비계의 설치 기준 관련 3가지 이상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괄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시험도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은 통째로 외우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건설안전 산업기사만 본다. 그러면은 괄호의 문제. 그러니까 띠장 방향은 1.85.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 장선 방향은 1.5m 이하. 적재 하중 400kg.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번 반복해서 문제가 나왔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동영상 건설기계 모터 그레이더 관련 문제가 2번 나오고, 불도저가 노면을 깎는다 1번, 로더가 노면 정리를 하고 있다 1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의 건설기계 장비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이 관련된 문제가 4번 나왔다는 뜻인데 다 한 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클릭을 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여러분은 건설기계가 잔골재를 밀고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동영상의 건설기계 장비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그렇다면 명칭은 모터 그레이더, 그리고 용도 3가지는 집안 고르기, 측구 굴착, 제설, 집안 고르기, 측구 굴착, 제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했는데 불도저가 노면을 깎는 영상이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지에 건설기계 장비 명칭 아니면 용도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용도 4가지는 집안 고르기, 적재 운반 굴착, 집안 고르기, 적재 운반 굴착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로더가 노면 정리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용도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집안 고르기, 적재 운반, 집안 고르기, 적재 운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면은 진동 롤러로 공사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그럼 1번,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번째,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번째,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번째,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적기 쉬운 거 3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 준수사항.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였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역시나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필답형으로 자주 나옵니다. 사용을 금지하는 것 3가지가 아니라 보통은 4가지를 쓰시오,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산업안전 관련돼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설안전 산업기사만 하겠다 그러면은 3가지만 외우시면 되고, 그 이외의 자격증도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많이 외워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외우기 더 편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3가지 이상 쓰시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3가지를 외운다 그러면은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이렇게 쉽게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산업안전이라든지 산업안전 산업기사, 기사 이런 데에서는 가끔씩은 여기에 괄호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0%, 7%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주관식으로 뭐 3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까지 공부를 한다면 요거 그리고 요거 이거를 통째로 외우시는 게 아무래도 괄호 문제가 나오는 거를 대비했을 경우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1, 2, 3번 1, 2, 3, 4번 이렇게 외우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괜히 뭐 5번, 6번도 외우면 좋은데 뭐 건설안전 산업기사만 한다면요 뭐 3가지, 동영상 시험에는 3가지를 쓰시오 정도만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필답형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뭐 4가지, 5가지 나올 수도 있겠죠.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3가지는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은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바퀴를 물로 닦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 장비의 명칭과 효과를 쓰시오. 가, 이름은 세륜기이고 용도는 바퀴의 분진토사 제거입니다. 트럭의 바퀴를 물로 닦아주는 거예요. 물을 뿌려가지고 고압 세척기가 옆으로 분사해가지고 그냥 바퀴 정도 레벨의 높이까지만 쫙 닦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륜기 그리고 용도는 바퀴의 분진토사 제거.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2m 이상의 높이가 되는 작업 발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작업 발판 설치 기준 관련해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발판 틈의 간격은 3cm 이하로 할 것. 자, 여러분이 건설안전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그냥 40cm, 작업 발판 폭 40, 발판 틈 3cm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주관식으로 필답형에서 요거를 써야 되는 시험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시험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통째로 외워야죠.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발판 틈의 간격은 3cm 이하로 할 것. 자,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근로자가 작업 발판 없이 비계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이에요. 그 아래에는 안전모를 쓰긴 썼는데 토크는 풀린 작업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작업자가 해체된 비계 발판을 집어 던지고 아래 작업자가 놀라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글로 이렇게 써주고 말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장소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모니터를 클릭을 하잖아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글이 안 나와요. 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려 하거나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읽어주는 거를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비계 해체 작업 중인지 아니면 안전모를 썼는지 안 썼는지 토크는 풀렸는지 그런 거를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동영상의 위험 요인 2가지를 쓰시오. 잦은 정답으로는 작업 발판 미설치라든지 안전대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가 주가 됩니다. 근데 가끔 동영상이 다른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추락방호망 미설치라든지 하부 출입금지 미설치 아니면 집어 던지기, 안전모 턱끈 고정 안함 이런 게 정답으로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잦은 정답으로는 작업 발판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가 이제 주를 이뤘고 이제 동영상에서 가끔씩 보시면은 추락방호망이 설치가 안 된 영상이 있었고 뭐 하부 출입금지가 미실시한 영상 그리고 집어 던진 영상 뭐 집어 던진 영상도 있고 아닌 영상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전모 턱끈을 고정한 영상도 있었고 안전모 턱끈을 고정 안 한 영상도 있었기 때문에 가끔 정답이라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3가지는 일단 외우셔야겠죠. 작업 발판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 자, 다음 문제입니다. 철근 인력 운반 작업 시 주의사항을 3가지만 쓰십시오. 동영상은 철근 인력 운반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면 무리한 운반을 삼가해야 한다.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매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자, 여기 나온 반복 출제된 문제는 괄호 안의 문제예요. 25kg 어깨매기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는 이 문구를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2인 이상 1조가 되어 어깨매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운반할 때는 양 끝을 묶어 운반해야 한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공동 작업을 할 때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이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해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집안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해 콘크리트 펌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자, 여러분이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할 때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쓴다면 만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 점검 후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보수한다는 단어가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이렇게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 전선 이제 전봇대 같은 데에 부딪히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작업 중에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정도 최소한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주절주절 쓰세요. 잘 모르겠으면은. 이건 임시 방편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부분 점수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적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동영상 관련해서 3번 이상 반복해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동영상은 작업자가 가스 용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스 용기를 운반하는 경우 준수사항 또는 주의사항을 4가지 쓰십시오. 1. 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2.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3. 충격을 가하지 않을 것. 4.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5.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둘 것. 자, 여기에서 4가지 쓰시오 했으니까 5가지 중에 4가지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용기 온도는 40도 이하, 그리고 전도, 전도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운반할 때 캡을 씌울 것. 이렇게 이 정도 외우시면 돼요.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둘 것. 이거는 외우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정답은 4가지를 쓰시오이기 때문에 4가지 정도 쓰시면 됩니다. 4가지 쓰라고 했는데 5가지를 쓰실 필요 없어요. 괜히 5가지 썼다가 하나라도 틀리면 더 손해야. 그러니까 완벽히 아는 것 4가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집안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자, 동영상은 굴착 작업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쓸데없어요. 자, 그냥 여러분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는 문제에서 딱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풍화함은 1대1, 연함 1대1, 경함 1대0.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가 개정된 거예요. 이거는 원래 기울기가 예전에는 달랐어요.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풍화함은 1대1, 연함 1대1, 경함 1대0.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자, 여러가지 중에서 3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날아올 위험이 있거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조치사항 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 나. 수직 보호망 설치 다. 방호선반 설치 라. 출입 금지구역 설정 마. 보호구의 착용.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선반, 출입 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작업자가 말비계를 사용하고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크게 쓸모있는 영상은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말비계 사용 시 작업발판 설치 기준은 3가지 이상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말비계 작업 발판 설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기왕이면은 법령대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설치할 방호장치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는 필답형 시험에도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예요. 산업안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크레인 설치할 방호장치 종류는 보통은 이제 필답형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동영상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네 가지를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크레인 방호장치 네 가지는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자, 이 문제가 동영상 시험에는 3번 출제가 되었더라도 필답형 그리고 산업안전 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런 시험 다 포함하면 자주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시험도 볼 예정이라면요. 근데 이것만 보려면은 그냥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죠. 근데 뭐 건설안전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건설안전 기사 아니면 산업안전 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가지 다 외우셔야죠. 산업안전 쪽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어두운 터널 내에 차량형 고소작업대 2대 2명씩 올라타고 터널 제보공을 들어올려 설치 상부 하부에서 동시에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대를 밟고 올라서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안전대 미착용과 방진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 이거는 이렇게 글로 써져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는 이런 거 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세하게 안전대를 착용했나 안 했나 그걸 보셔야 되고 방진 마스크도 착용을 했나 안 했나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철근을 한 명이 들고 운반하고 있고 기계가 이동하는데 작업자가 옆에서 같이 이동하고 있어요. 기계 옆에. 그리고 측량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호수나 작업 지휘자가 보이지 않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동영상을 참고하여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를 3가지 쓰시오. 자, 그렇다면 가, 안전대 미착용. 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옴. 다,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지 않음. 라,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남.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안전대 미착용, 방진 마스크는 착용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쓰면 안 되겠고, 또 기계 옆에 작업자가 같이 이동한다. 이것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불안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꼭 가나다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시험은 제가 동영상을 올린 적 있죠. 그 동영상 시험 점수 잘 받는 방법이라고.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안전관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막 지적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서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를 여러 가지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은 항타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조립 시 점검사항 3가지는 본체 연결 부위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5. 버팀의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자,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한 거를 골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1. 본체 연결 부위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5.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자, 다음 문제.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은 현장 주변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와이어가 돼지꼬리 마냥 엉켜 있어요. 백호가 흉관을 한 줄거리로 인양하는데 유도로프가 없고 훅 해지 장치도 없습니다. 인양된 흉관 바로 밑에 작업자 2명 있고요.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는데 백호 운전자가 시야가 되지 않는지 신호가 맞지 않는지 눈을 찡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수가 별다른 장비 없이 흉관을 손으로 당기다가
흉관이 작업자에게 떨어져 흉관과 흉관 사이에 다리가 끼이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동영상의 재해 형태와 기인물, 예방대책 한 가지를 쓰시오. 재해 형태는 끼임, 기인물은 백호가 들어올린 흉관, 아니면 그냥 흉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재해 원인은 한 줄거리를 두 줄거리로 한다. 이게 예방대책이 되겠죠. 아니면 훅 해지 장치가 없다. 아니면 훅 해지 장치를 제거했다. 미사용한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훅 해지 장치 사용. 그리고 재해 원인 중에 하나로 또 하나는 백호로 인양하는 거. 해결 방안은 양중기로 인양하는 거. 그리고 재해 원인 또 다른 거는 작업 반경 내 작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작업 반경 내 작업자 출입 금지. 그리고 유도로프 미사용한 거는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신호책이 미흡한 거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한다. 아니면 뭐 신호수를 배치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에는 흑마기에 H형으로 된 줄이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흑마기에 연결된 선로에 노란색 사각형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지에는 동영상의 가, 흑마기 공법 명칭과 나, 계측기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법의 명칭은 어스앵커 공법이고요. 계측기는 하중계. 용도는 버팀대 또는 어스앵커에 설치하여 축하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여 부재의 안정 상태 파악 및 원인 규명에 이용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어스앵커 공법은 종종 출제되는 문제죠. 산업안전 자격증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이고 건설안전기사 아니면 건설안전 산업기사에서 어스앵커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군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자, 짧게 말하면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그리고 화물에 로프를 걸 것. 그리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뭐 이렇게 준수사항 3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풀어서 쓴 거예요. 이쁘게.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통 작업을 하는 지하실 작업조도 기준은 얼마일까요?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150럭스 그냥 딸랑 쓰면은 틀려요. 부분 점수는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완전한 정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50럭스 이상이라는 단어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이라는 단어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럭스는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건설안전 산업기사 동영상 기출문제에서는 보통 작업을 하는 지하실 작업조도 기준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이라고 꼭 적으시면 되고요. 산업안전 관련된 자격증이나 건설안전 산업기사가 아닌 건설안전 기사 이 정도 수준의 자격증을 위해서는 초정밀 작업, 정밀 작업, 보통 작업, 그 밖의 작업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이동식 크레인이 크레인 붐을 접지 않고 이동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지 후에 아웃트리거를 펴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긴 파이프를 두 줄거리 와이어로 인양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문제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적으라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1.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 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전할 것. 그리고 3번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자, 이렇게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자, 이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관련된 문제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답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시험도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주관식처럼 그냥 싹 다 외우셔야 되고, 만약에 건설안전 산업기사만 공부하고 나는 자격증을 끝낼 거야. 그러면은 그냥 숫자만 외우셔도 돼요. 자, 추락방어망 설치 기준. 수직거리 10m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짧은 벽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0, 12, 3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다른 자격증도 여러분이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망의 처짐은 짧은 면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추락방어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이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거푸집 동바리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거푸집 동바리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영향은 없어요. 그냥 문제만 보시고 거푸집 동바리와 관련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것만 알시면 됩니다. 정답은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집안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4.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이 중에서 3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폭설이나 작업장에 한파가 왔을 때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은 건설 현장에 눈이 쌓여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폭설이나 작업장에 한파가 왔을 때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2가지를 적으시면 되는데,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쌓인 눈을 제거한다.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주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의 동상, 수지백지 증후군 등 근로자 건강장애 우려가 있으므로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장과 장갑이나 신발은 여유가 있는 크기의 제품을 착용하고 여분을 준비하여 젖거나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할 것. 작업 현장 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구비할 것. 적정 휴식 시간을 준수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 2가지를 이렇게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한파가 왔을 때 조치사항은 뭐야? 가장 중요한 거. 가설 구조물 위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눈이 잔뜩 쌓이면은 가설 막 좀 약한 데 있죠. 취약한 시설. 그런 데는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설 및 가설 구조물 위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미끄러져서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추울 수도 있으니까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장, 그런 것들을 잘 착용하게 한다. 아니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시설 구비한다. 이 정도 쓰시면 조치사항 2가지는 충분히 쓰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굳이 가나다라마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대비해서 2번 이상 출제된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어 조치를 3가지만 쓰십시오. 자, 동영상은 제가 글로 썼지만 실제로는 글이 아니라 여러분이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 계단이 없이 올라가다가 전기 감전되는 영상을 보시고요. 2번째 상황으로서 근로자가 비계를 타고 올라가다가 작업용 전구 전선이 비계에 다 감전되는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 이렇게 써 있겠죠.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어조치 3가지를 쓰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적어야 하는 정답은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지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1, 2, 3, 4, 5번 중에 다른 것도 있고요. 세 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절연, 폐쇄형,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 정도 세 가지를 여러분이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동영상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거해서 깊이 10.5m 이상 굴착의 경우 필요한 계측기 3가지를 쓰십시오. 가나다라 4가지 중에 3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수위계, 경사계, 하중 및 치마계, 응력계. 수위계, 경사계, 하중 및 치마계, 응력계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둥근톱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여러분이 시험 모니터 앞에서는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작업자가 둥근톱을 사용하며 나무를 자르고 있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둥근톱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정답으로는 반발 예방장치, 그리고 톱날 접촉 예방장치, 아니면 날 접촉 예방장치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이런 거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특히 산업안전 쪽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분전반 사용 용도에 의한 설치 방법 2가지를 쓰십시오. 가, 매입형, 나, 반매입형, 다, 노출 벽부형, 라, 자립형, 전기 전용실에 설치 가능. 자, 이 설치 방법 2가지이기 때문에 가나다라 중에 2가지만 쓰시면 되겠죠. 가장 외우기 쉬운 거, 매입형, 반매입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은 화면에서, 컴퓨터 화면에서요, 압수의 기계로 아파트 철거 중인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아파트 상부에서 작업자가 물을 뿌리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런 문제를 보실 수 있겠죠. 동영상과 같은 공사에서 분진 방지 대책을 2가지만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1. 물을 뿌린다. 2. 방진벽 설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물을 뿌린다. 방진벽을 설치한다. 꼭 물을 뿌린다라고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물을 뿌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동영상은 2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뚝에 파란색 캡을 씌우고 주변 집안을 청색 천막 비닐로 덮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동영상은 흉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에서는 1번, 2번 동영상을 참고하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필요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십시오. 자, 그러면은 1. 측구 설치, 2. 굴착 경사면에 비닐 덮기. 뭐 꼭 비닐 덮기가 아니라 비닐 설치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측구 설치, 비닐 덮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클릭하는 동영상에서는 작업자 2명이 흡연 후에 작업자 1명이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밀폐 공간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하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 호흡용 보호구 1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이 문제는 좀 제가 변형을 시킨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는 최소 산소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적정 공기 산소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호흡용 보호구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이거는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최소 산소 농도는 18%, 적정 공기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외워야 할 건 적정 공기 산소 농도의 범위겠죠. 그럼 18% 이상 23.5% 미만, 18에서 23.5 이렇게 외우시면은 최소 산소 농도는 제일 낮은 게 뭐예요? 18%죠. 그러니까 최소 산소 농도는 18%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로 최소 산소 농도를 적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적정 공기 산소 농도를 적으시오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거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 관련해서 아래 괄호에 맞는 것을 쓰시오. 1.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말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자, 이 문제는 똑같이 반복 출제가 됐으니까 3분의 1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3분의 1 꼭 외우세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해서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해서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안전기예요. 안전기.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거리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자,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 동영상은 와이어로프로 한 줄 거리로 철골을 들어 올리고 있고 유도로프 없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활성과 접촉할 듯 말 듯. 그리고 인양물 밑에는 작업자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말로 풀어서 설명할 뿐 여러분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동영상을 보면은 글로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 화면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크레인을 사용해 거리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답을 적으시는 거는 동영상을 참조해서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된다. 인양물체의 안정을 위해 한 줄 거리가 아닌 2줄 거리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 행해야 한다. 그리고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겠죠. 인양물 밑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돼요. 1, 2, 3, 4, 5번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준수사항은 엄청 많죠.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거. 제가 작업형 시험 점수 잘 받는 방법이란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그 영상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내가 안전관리자라는 마음을 먹고 자, 크레인을 사용해서 거리 작업을 하는 영상에 내가 안전관리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지적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그냥 막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보고. 그러면은 준수사항 3가지는 바로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는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이 클릭을 했을 때 동영상은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강토 옹벽에서 작업자가 작업 중인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2m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는 무엇인가? 정답은 안전대입니다. 안전대.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머케덤 롤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별로 쓸데 없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다짐 작업 후에 쓰이는 장비로 앞뒤 바퀴 하나씩 있고 바퀴는 쇠로 되어 있는 건설 기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답은 텐덤 롤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텐덤 롤러.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터널 작업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 위험 시 사업주 조치사항 3가지.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특히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에서 자주 나옵니다. 산업안전 관련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가, 터널지 보공 설치. 나, 록볼트 설치. 다, 부석의 제거. 다시 한번 터널 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의 제거입니다.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터널 굴착 작업 시 자동 경보 장치에 대해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계기의 이상 유무. 2. 검지 부위 이상 유무. 3.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입니다. 3가지 다 외우셔야겠죠.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 부위 이상 유무,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동영상 시험 관련해서 5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은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를 올라가서 작업하고 내려오다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그럼 1번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두 번째,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세 번째,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네 번째,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다섯 번째,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6번 출제된 문제예요. 근데 이제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그리고 가설 통로 설치 기준 이렇게 나와서 총 6번이 출제된 문제고요. 제가 준수사항 3가지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치 기준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준수사항 3가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괄호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산업안전 시험을 보려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산업안전 시험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필답형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괄호로 나온다면은 산업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난간 괄호 문제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그리고 뭐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런 문제가 괄호로 나와요. 아니면은 뭐 5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설 통로 관련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설 통로 설치 기준 관련 문제도 나왔어요. 요거는 괄호 문제로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2m, 1m 이 2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산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자, 가설 통로 설치 기준 괄호 문제가 나온다면 2m, 1m 이 2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경사진 계단 및 거푸집이 파이프 서포터와 함께 틈새가 발생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 안전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자,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4개 이상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이으고 높이가 높은 거는 높이 2m 이내마다 연결재를 2방향으로 해서 변이 방지할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골 작업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십시오. 이거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산업기사에서 괄호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으로 나오죠.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풍속은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아니면 1cm라고 쓰셔도 되고, 만약에 단위가 cm로 되어 있다. 그럼 1로 쓰면 되고, mm이다. 그러면 10mm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건설안전 산업기사의 동영상 시험에서는 이렇게 초당 10m, 시간당 1mm, 시간당 1cm 이렇게만 나왔어요. 하지만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거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면 정확하게 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업안전 시험까지 본다면
나중에 금방 기억을 하겠죠. 자, 풍속은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 그리고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 나중에 주관 통으로 주관식이 나온다면 이상, 뭐뭐 이상 이거를 꼭 써줘야 돼요. 초당 10m 이렇게 쓰면은 틀려요. 부분 점수는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답으로 완전하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0m 이상, 시간당 1mm 이상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7번 이상 반복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전난간의 구성 요소를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고, 괄호를 적으시오, 괄호 안에 빈칸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다 외우세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의 구성 요소 4가지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입니다. 그리고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한다.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한다. 그리고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에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한마디로 발끝막이판은 높이가 10cm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 그리고 상부난간대는 90cm에서 120cm까지.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추락방호망 관련된 문제가 7번 이상 반복 출제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추락방호망이 정답으로 된 문제를 모아본 거예요. 자, 2m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물 한 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추락방호망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또 교량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 2가지 이상 쓰시오 이렇게 되면 1. 작업발판 설치, 2. 추락방호망 설치, 3. 안전대 착용. 항상 보면은 동영상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작업발판 미설치,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이런 거. 그러니까 안전대,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3가지를 쓰시오 이러면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추락방호망 뭐 이 정도가 있겠죠. 보통 3개 이상 뭐 하시오 그러면은 뭐 안전난간대 미설치,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안전대 미착용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단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이거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에서도 필답형으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네. 흙막이 지보공 정기 점검 사항 3가지.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다시 한번.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9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예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문제죠. 문제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설치 길이는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2.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3. 설치 각도는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이거는 산업안전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필답형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필답형에서는.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괄호 문제로 나오지 필답형에서는 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통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낙하물 방지망 설치 간격은 높이 10m 이내마다. 2.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3. 설치 각도는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동영상 관련해서 4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사진과 같은 관관비계의 설치 기준에 대해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 넣으시오. 가.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 1.5m 이하로 할 것. 라.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자,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 괄호 문제예요. 1.85m 이하, 2m 이하, 1.5m 이하,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건설안전 기사라든지 산업안전 기사 이것까지 준비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필답형 시험에서 강관 비계의 설치 기준 관련 3가지 이상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괄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시험도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은 통째로 외우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건설안전 산업기사만 본다. 그러면은 괄호의 문제. 그러니까 띠장 방향은 1.85.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 장선 방향은 1.5m 이하. 적재 하중 400kg.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번 반복해서 문제가 나왔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동영상 건설기계 모터 그레이더 관련 문제가 2번 나오고 불도저가 노면을 깎는다 1번, 로더가 노면 정리를 하고 있다 1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의 건설기계 장비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이 관련된 문제가 4번 나왔다는 뜻인데 다 한 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클릭을 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여러분은 건설기계가 잔골재를 밀고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동영상의 건설기계 장비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그렇다면 명칭은 모터 그레이더, 그리고 용도 3가지는 집안 고르기, 측구 굴착, 제설, 집안 고르기, 측구 굴착, 제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했는데 불도저가 노면을 깎는 영상이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지에 건설기계 장비 명칭 아니면 용도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용도 4가지는 집안 고르기, 적재, 운반, 굴착, 집안 고르기, 적재, 운반, 굴착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로더가 노면 정리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용도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집안 고르기, 적재, 운반, 집안 고르기, 적재, 운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면은 진동 롤러로 공사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그럼 1번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번째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번째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번째,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적기 쉬운 거 3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 준수사항.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였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역시나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필답형으로 자주 나옵니다. 사용을 금지하는 것 3가지가 아니라 보통은 4가지를 쓰시오,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산업안전 관련돼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설안전 산업기사만 하겠다 그러면은 3가지만 외우시면 되고 그 이외의 자격증도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많이 외워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외우기 더 편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3가지 이상 쓰시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3가지를 외운다 그러면은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이렇게 쉽게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산업안전이라든지 산업안전, 산업기사, 기사 이런 데에서는 가끔씩은 여기에 괄호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0%, 7%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주관식으로 3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까지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통째로 외우시는 게 아무래도 괄호 문제가 나오는 거를 대비했을 경우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번 이렇게 외우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괜히 5번, 6번도 외우면 좋은데 건설안전 산업기사만 한다면요 3가지, 동영상 시험에는 3가지를 쓰시오 정도만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필답형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4가지, 5가지 나올 수도 있겠죠.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3가지는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은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바퀴를 물로 닦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 장비의 명칭과 효과를 쓰시오. 가, 이름은 세륜기이고 용도는 바퀴의 분진토사 제거입니다. 트럭의 바퀴를 물로 닦아주는 거예요. 물을 뿌려가지고 고압 세척기가 옆으로 분사해가지고 그냥 바퀴 정도 레벨의 높이까지만 쫙 닦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륜기, 그리고 용도는 바퀴의 분진토사 제거.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2m 이상의 높이가 되는 작업 발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작업 발판 설치 기준 관련해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발판 틈의 간격은 3cm 이하로 할 것. 자, 여러분이 건설안전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그냥 40cm, 작업 발판 폭 40, 발판 틈 3cm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주관식으로 필답형에서 요거를 써야 되는 시험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시험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통째로 외워야죠.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발판 틈의 간격은 3cm 이하로 할 것. 자,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근로자가 작업 발판 없이 비계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이에요. 그 아래에는 안전모를 쓰긴 썼는데 토크는 풀린 작업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작업자가 해체된 비계 발판을 집어 던지고 아래 작업자가 놀라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글로 이렇게 써주고 말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장소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모니터를 클릭을 하잖아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글이 안 나와요. 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려 하거나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읽어주는 거를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비계 해체 작업 중인지 아니면 안전모를 썼는지 안 썼는지 토크는 풀렸는지 그런 거를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동영상의 위험 요인 2가지를 쓰시오. 잦은 정답으로는 작업 발판 미설치라든지 안전대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가 주가 됩니다. 근데 가끔 동영상이 다른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추락방호망 미설치라든지 하부 출입금지 미설치 아니면 집어 던지기, 안전모 턱끈 고정 안함 이런 게 정답으로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잦은 정답으로는 작업 발판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가 이제 주를 이뤘고 이제 동영상에서 가끔씩 보시면은 추락방호망이 설치가 안 된 영상이 있었고 뭐 하부 출입금지가 미실시한 영상 그리고 집어 던진 영상 뭐 집어 던진 영상도 있고 아닌 영상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전모 턱끈을 고정한 영상도 있었고 안전모 턱끈을 고정 안 한 영상도 있었기 때문에 가끔 정답이라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3가지는 일단 외우셔야겠죠. 작업 발판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 자, 다음 문제입니다. 철근 인력 운반 작업 시 주의사항을 3가지만 쓰십시오. 동영상은 철근 인력 운반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면 무리한 운반을 삼가해야 한다.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매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자, 여기 나온 반복 출제된 문제는 괄호 안의 문제예요. 25kg 어깨매기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는 이 문구를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2인 이상 1조가 되어 어깨매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운반할 때는 양끝을 묶어 운반해야 한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공동 작업을 할 때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이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해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집안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해 콘크리트 펌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자, 여러분이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할 때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쓴다면 만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 점검 후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보수한다는 단어가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이렇게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 전선 전봇대 같은 데에 부딪히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작업 중에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정도 최소한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주절주절 쓰세요. 잘 모르겠으면은. 이건 임시 방편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부분 점수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적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산업기사 동영상 관련해서 3번 이상 반복해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동영상은 작업자가 가스 용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스 용기를 운반하는 경우 준수사항 또는 주의사항을 4가지 쓰십시오. 1. 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2.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3. 충격을 가하지 않을 것. 4.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5.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둘 것. 자, 여기서 4가지 쓰시오 했으니까 5가지 중에 4가지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용기 온도는 40도 이하, 그리고 전도, 전도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운반할 때 캡을 씌울 것. 이렇게 이 정도 외우시면 돼요.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둘 것. 이거는 외우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정답은 4가지를 쓰시오이기 때문에 4가지 정도 쓰시면 됩니다. 4가지 쓰라고 했는데 5가지를 쓰실 필요 없어요. 괜히 5가지 썼다가 하나라도 틀리면 더 손해야. 그러니까 완벽히 아는 것 4가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집안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자, 동영상은 굴착 작업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쓸데없어요. 자, 그냥 여러분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는 문제에서 딱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풍화음은 1:1, 연암 1:1, 경암 1:0.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가 개정된 거예요. 이거는 원래 기울기가 예전에는 달랐어요.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풍화음은 1:1, 연암 1:1, 경암 1:0.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자, 여러가지 중에서 3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날아올 위험이 있거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조치사항 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 나. 수직 보호망 설치 다. 방호선반 설치 라. 출입 금지구역 설정 마. 보호구의 착용.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선반, 출입 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작업자가 말비계를 사용하고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크게 쓸모있는 영상은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말비계 사용 시 작업발판 설치 기준은 3가지 이상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말비계 작업발판 설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기왕이면은 법령대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는 필답형 시험에도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예요. 산업안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크레인 설치할 방호장치 종류는 보통은 이제 필답형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동영상 시험에서는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4가지를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크레인 방호장치 4가지는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이렇게 4가지입니다.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자, 이 문제가 동영상 시험에는 3번 출제가 되었더라도 필답형 그리고 산업안전 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런 시험 다 포함하면 자주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시험도 볼 예정이라면요. 근데 이것만 보려면은 그냥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죠. 근데 뭐 건설안전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건설안전 기사 아니면 산업안전 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4가지 다 외우셔야죠. 산업안전 쪽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어두운 터널 내에 차량형 고소작업대 2대 2명씩 올라타고 터널 제보공을 들어올려 설치 상부 하부에서 동시에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대를 밟고 올라서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안전대 미착용과 방진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 이거는 이렇게 글로 써져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는 이런 거 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세하게 안전대를 착용했나 안 했나 그걸 보셔야 되고 방진 마스크도 착용을 했나 안 했나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철근을 한 명이 들고 운반하고 있고 기계가 이동하는데 작업자가 옆에서 같이 이동하고 있어요. 기계 옆에. 그리고 측량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호수나 작업 지휘자가 보이지 않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동영상을 참고하여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를 3가지 쓰시오. 자, 그렇다면 가, 안전대 미착용. 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옴. 다,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지 않음. 라,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남.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안전대 미착용, 방진 마스크는 착용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쓰면 안 되겠고, 또 기계 옆에 작업자가 같이 이동한다. 이것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불안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꼭 가나다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시험은 제가 동영상을 올린 적 있죠. 그 동영상 시험 점수 잘 받는 방법이라고.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안전관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막 지적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서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를 여러 가지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은 항타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조립 시 점검사항 3가지는 본체 연결 부위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5. 버팀의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자,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한 거를 골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1. 본체 연결 부위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5.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자, 다음 문제.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은 현장 주변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와이어가 돼지꼬리 마냥 엉켜 있어요. 백호가 흉관을 한 줄거리로 인양하는데 유도로프가 없고 훅 해지 장치도 없습니다. 인양된 흉관 바로 밑에 작업자 2명 있고요.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는데 백호 운전자가 시야가 되지 않는지 신호가 맞지 않는지 눈을 찡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수가 별다른 장비 없이 흉관을 손으로 당기다가 흉관이 작업자에게 떨어져 흉관과 흉관 사이에 다리가 끼이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동영상의 재해 형태와 기인물, 예방대책 1가지를 쓰시오. 재해 형태는 끼임, 기인물은 백호가 들어올린 흉관, 아니면 그냥 흉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재해 원인은 한 줄거리를 2줄거리로 한다. 이게 예방대책이 되겠죠. 아니면 훅 해지 장치가 없다. 아니면 훅 해지 장치를 제거했다. 미사용한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훅 해지 장치 사용. 그리고 재해 원인 중에 하나로 또 하나는 백호로 인양하는 거. 해결 방안은 양중기로 인양하는 거. 그리고
재해 원인 또 다른 거는 작업 반경 내 작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작업 반경 내 작업자 출입 금지. 그리고 유도로프 미사용한 거는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신호책이 미흡한 거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한다. 아니면 뭐 신호수를 배치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동영상에는 흙막이에 H형으로 된 줄이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흙막이에 연결된 선로에 노란색 사각형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지에는 동영상의 흙막이 공법 명칭과 계측기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법의 명칭은 어스앵커 공법이고요. 계측기는 하중계. 용도는 버팀대 또는 어스앵커에 설치하여 축하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여 부재의 안정상태 파악 및 원인 규명에 이용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어스앵커 공법은 종종 출제되는 문제죠. 산업안전 자격증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이고 건설안전기사 아니면 건설안전 산업기사에서 어스앵커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군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자, 짧게 말하면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그리고 화물에 로프를 걸 것. 그리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뭐 이렇게 준수사항 3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풀어서 쓴 거예요. 이쁘게.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통 작업을 하는 지하실 작업조도 기준은 얼마일까요?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150럭스 그냥 딸랑 쓰면은 틀려요. 부분 점수는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완전한 정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50럭스 이상이라는 단어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이라는 단어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럭스는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건설안전 산업기사 동영상 기출문제에서는 보통 작업을 하는 지하실 작업조도 기준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이라고 꼭 적으시면 되고요. 산업안전 관련된 자격증이나 건설안전 산업기사가 아닌 건설안전 기사, 이 정도 수준의 자격증을 위해서는 초정밀 작업, 정밀 작업, 보통 작업, 그 밖의 작업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이동식 크레인이 크레인 붐을 접지 않고 이동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지 후에 아웃트리거를 펴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긴 파이프를 2줄거리 와이어로 인양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문제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적으라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1.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 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전할 것. 그리고 3번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자, 이렇게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자, 이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관련된 문제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시험도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주관식처럼 그냥 싹 다 외우셔야 되고, 만약에 건설안전 산업기사만 공부하고 나는 자격증을 끝낼 거야 그러면은 그냥 숫자만 외우셔도 돼요. 자,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 수직거리 10m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짧은 벽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0, 12, 3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다른 자격증도 여러분이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망의 처짐은 짧은 면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이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거푸집 동바리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동영상은 거푸집 동바리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영향은 없어요. 그냥 문제만 보시고 거푸집 동바리와 관련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정답은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이 중에서 3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폭설이나 작업장에 한파가 왔을 때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은 건설 현장에 눈이 쌓여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폭설이나 작업장에 한파가 왔을 때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2가지를 적으시면 되는데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쌓인 눈을 제거한다.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주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의 동상, 수지백지 증후군 등 근로자 건강장애 우려가 있으므로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장과 장갑이나 신발은 여유가 있는 크기의 제품을 착용하고 여분을 준비하여 젖거나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할 것. 작업 현장 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구비할 것. 적정 휴식 시간을 준수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 2가지를 이렇게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한파가 왔을 때 조치사항은 뭐야? 가장 중요한 거. 가설 구조물 위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눈이 잔뜩 쌓이면은 가설 좀 약한 데 있죠. 취약한 시설. 그런 데는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설 및 가설 구조물 위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미끄러져서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추울 수도 있으니까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장, 그런 것들을 잘 착용하게 한다. 아니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시설 구비한다. 이 정도 쓰시면 조치사항 2가지는 충분히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굳이 가나다라마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대비해서 2번 이상 출제된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 조치를 3가지만 쓰십시오. 동영상은 제가 글로 썼지만 실제로는 글이 아니라 여러분이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 계단이 없이 올라가다가 전기 감전되는 영상을 보시고요. 2번째 상황으로서 근로자가 비계를 타고 올라가다가 작업용 전구 전선이 비계에 다 감전되는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 이렇게 써 있겠죠.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적어야 하는 정답은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지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1, 2, 3, 4, 5번 중에 다른 것도 있고요. 3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절연, 폐쇄형,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 정도 세 가지를 여러분이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동영상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거해서 깊이 10.5m 이상 굴착의 경우 필요한 계측기 3가지를 쓰십시오. 가나다라 4가지 중에 3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수위계, 경사계, 하중 및 치마계, 응력계. 수위계, 경사계, 하중 및 치마계, 응력계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둥근톱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여러분이 시험 모니터 앞에서는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작업자가 둥근톱을 사용하며 나무를 자르고 있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둥근톱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정답으로는 반발 예방장치, 그리고 톱날 접촉 예방장치, 아니면 날 접촉 예방장치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이런 거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특히 산업안전 쪽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분전반 사용 용도에 의한 설치 방법 2가지를 쓰십시오. 가, 매입형, 나, 반매입형, 다, 노출 벽부형, 라, 자립형, 전기 전용실에 설치 가능. 자, 이 설치 방법 2가지이기 때문에 가나다라 중에 2가지만 쓰시면 되겠죠. 가장 외우기 쉬운 거, 매입형, 반매입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은 화면에서, 컴퓨터 화면에서요, 압수의 기계로 아파트 철거 중인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아파트 상부에서 작업자가 물을 뿌리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런 문제를 보실 수 있겠죠. 동영상과 같은 공사에서 분진 방지 대책을 2가지만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1. 물을 뿌린다. 2. 방진벽 설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물을 뿌린다. 방진벽을 설치한다. 꼭 물을 뿌린다라고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물을 뿌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동영상은 2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뚝에 파란색 캡을 씌우고 주변 집안을 청색 천막 비닐로 덮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동영상은 흉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에서는 1번, 2번 동영상을 참고하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필요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십시오. 자, 그러면은 1. 측구 설치, 2. 굴착 경사면에 비닐 덮기. 꼭 비닐 덮기가 아니라 비닐 설치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측구 설치, 비닐 덮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클릭하는 동영상에서는 작업자 2명이 흡연 후에 작업자 1명이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밀폐 공간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하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 호흡용 보호구 1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이 문제는 좀 제가 변형을 시킨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는 최소 산소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적정 공기 산소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호흡용 보호구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이거는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최소 산소 농도는 18%, 적정 공기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외워야 할 건 적정 공기 산소 농도의 범위겠죠. 그럼 18% 이상 23.5% 미만, 18에서 23.5 이렇게 외우시면은 최소 산소 농도는 제일 낮은 게 뭐예요? 18%죠. 그러니까 최소 산소 농도는 18%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로 최소 산소 농도를 적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적정 공기 산소 농도를 적으시오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거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 관련해서 아래 괄호에 맞는 것을 쓰시오. 1.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말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자, 이 문제는 똑같이 반복 출제가 됐으니까 3분의 1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3분의 1 꼭 외우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해서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해서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안전기예요. 안전기.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운반 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거리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자,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 동영상은 와이어로프로 한 줄 거리로 철골 들어 올리고 있고 유도로프 없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활성과 접촉할 듯 말 듯. 그리고 인양물 밑에는 작업자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말로 풀어서 설명할 뿐 여러분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동영상을 보면은 글로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 화면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크레인을 사용해 거리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답을 적으시는 거는 동영상을 참조해서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된다.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해 한 줄 거리가 아닌 두 줄 거리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는 위에 물체를 제거한 후 행해야 한다. 그리고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겠죠. 인양물 밑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돼요. 1, 2, 3, 4, 5번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준수사항은 엄청 많죠.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거. 제가 작업형 시험 점수 잘 받는 방법이란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그 영상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내가 안전관리자라는 마음을 먹고 자, 크레인을 사용해서 거리 작업을 하는 영상에 내가 안전관리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지적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그냥 막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보고. 그러면은 준수사항 3가지는 바로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는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이 클릭을 했을 때 동영상은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강토 옹벽에서 작업자가 작업 중인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2m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는 무엇인가? 정답은 안전대입니다. 안전대.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머케덤 롤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별로 쓸데 없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다짐 작업 후에 쓰이는 장비로 앞뒤 바퀴 하나씩 있고 바퀴는 쇠로 되어 있는 건설 기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답은 텐덤 롤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텐덤 롤러.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터널 작업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 위험 시 사업주 조치사항 3가지.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특히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에서 자주 나옵니다. 산업안전 관련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가, 터널지 보공 설치. 나, 록볼트 설치. 다, 부석의 제거. 다시 한번 터널 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의 제거입니다.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터널 굴착 작업 시 자동 경보 장치에 대해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계기의 이상 유무. 2. 검지 부위 이상 유무. 3.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입니다. 3가지 다 외우셔야겠죠.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 부위 이상 유무,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2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